힘들지. 어땠어? 어려웠어? 어땠어? 오, 잘 깨졌어요. 거의 자면서 풀었어. 거의 졸면서 부르셨습니까? 문법은 어땠습니까? 배웠던 거 아닙니까? 중세국어 말고는. 한번 볼게요. 자, 잊으셨나요? 잊으시려도. 아이고. 봅시다.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일단 맨 처음에 문제 있죠. 30번 때 35번부터 37번. 이거는 나 이거 글 다 읽고 푼다 손. 글 읽어보고 푼다. 아, 글 안 읽고 푸세요? 다들? 글 안 읽고 푸신다고요? 비슷한 거 쭉쭉하고. 아, 비슷한 거 쭉쭉 하고.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뭐 하면 되냐면 36번 같은 거 있지. 자료 제시되는 거. 이게 글 읽다 보면은 요 이제 괄호 안에 자료 제시라고 이런 거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표현들 나왔 자료 제시 이런 거 나왔을 때 옆에 있는 그림들 얘는 자료 1이 어디 들어가야 되고 어디 들어가야 되고 어디 들어가야 되고 그 문제가 무조건 나오잖아. 근데 36번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왜냐면 이거를 다 읽어 대충 다 읽어. 그런 다음에 36번 문제를 보면 다시 또 읽어야 되거든. 이거 어느 내용이 있었지? 그 근처라도 가서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36번 같은 경우에는 쌤은 이런 거 풀 때 너네 풀 때 나도 풀었거든. 나는 읽으면서 풀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36번 먼저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안전벨트 관련된 거였죠. 1번 보시면 바깥쪽 톱니에 걸려서 띠가 풀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 1에 A를 제시하였다. 가능할까요? A 부분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안전벨트가 탑승자를 보호하는 원리는 몸을 잡아주는 과정과 띠를 풀어주는 과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A에서 제시되는 자료는 잡아주는 거 보여줘야 돼? 풀어주는 거 보여줘야 돼? 잡아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1 그림 보시면 그 화살표 보여? 작아 근데 작긴 한데 이 화살표가 보일 거야. 그 부분이 바깥쪽 톱니에 걸리면서 띠가 더 이상 풀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자료 1에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A에는 자료 1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2번 보시면 정답은 2번인데요. 차량이 충돌할 때 톱니를 돌아가게 하는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 1에 A를 제시하였다. 자, 이 자료 A에 제시되어야 되는 거는 톱니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잡아주는 자료가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1을 A에 제시하였다. 얘는 적절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면 이 내용은 돌아가게 하는 장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돌아가게 하는 장치는 자료 2가 되겠죠? 자료 2. 맨 마지막에 자료 C에 이제 3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적절하게 되려면은 차량이 충돌할 때 톱니를 돌아가게 하는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 2를 B에 제시하였다라고 했으면 맞았을 거야.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적절하지 않게 됐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읽고 나서 35번 보시면 자, 기업 간 이윤을 중심으로 파악한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 자, 기업 보시면 뭐가 되어 있어? 딸깍. 딸깍. 니은도 딸깍이네요. 자, 그러면 딸깍 무슨 소리일까요? 가 되어 있었네요. 그럼 일단 기억에 해당하는 건 뭐겠어? 딸깍 소리 먼저 들려주고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 소리 왜 들려줬겠어? 궁금증 유발이죠. 궁금증 유발.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차를 탈 때 안전을 지켜주는 소리 딸깍. 이 소리를 듣는 일 잊지 말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실천을 뭔가 당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거에 관련된 거 몇 번이 되겠어? 5번이 되겠죠. 5번.
자, 둘 다 맞았다, 손. 지수 못 틀렸어. 36번. 아, 36번. 그렇군요. 그다음 37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보시면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통해서 안전벨트에 대하여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을 전환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학생 1 대사 봅시다. 통계 출처가 분명하니까 발표 내용의 믿음이가, 그래서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 확고해진 건 인식이 전환된 거야? 아니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야. 얘는 안전하기 위해서 이걸 꼭 안전벨트를 매야 돼라는 생각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게 굳혀진 거죠. 확고하다라는 건 굳혀진 거죠. 그러니까 인식 전환이 아니니까 3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셨어. 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38번은 읽으면서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거 읽고 나서 다시 또 이거 기억, 니은, 디귿 찾아서 다시 올라갈 바에 그냥 읽으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이게 읽으면서 푸는 게 처음에 연습이 잘 안 돼. 근데 많이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읽으면서 풀고 있어 이거.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38번. 1번 기억. 그런데 그 관측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직전 발화 살펴봅시다. 직전 발화에서 뭘 얘기하고 있었어? 뭐에 관련해서? 조선시대 천체 관측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 그 직전 발화를 더 세부적인 정보 요청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네, 맞겠죠. 자, 2번. 니은 직전 발화와 관련하여 고민되는 부분은 언급한 뒤 고민되는 부분 있습니까? 니은에 있어요. 밋밋해 보여서 걱정이네. 그 다음에 질문 통해서 대안 요청하고 있습니까? 가능하겠고요. 디귿 긍정적인 부분 언급했습니까? 긍정적인 부분 뭐야? 생동감이다. 근데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까? 네. 네, 시간 부족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직전 발악에 동의했습니까? 리을. 동의해. 그 다음에 유사한 사례 제시했고요. 지리 동아리. 그 다음에 미은 직전 발악 재진술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재진술은 없고요. 방안의 효과는 있겠죠.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겠어. 재진술이 없었습니다. 재진술은 뭐냐면 앞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 네, 여기서 없었죠. 39번 보도록 합시다. 가에서 학생일이 참고한 계획서의 일부와 메모입니다. 학생일이 가에서 점검하지 않은 거 얘기를 하는 거네. 자, 그러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고르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전시물의 형식에 관해서 얘기했습니까? 네. 그렇죠. 그 가에 보시면 두 번째 학생일 보시면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야? 날짜별로 정리해서 뭐뭐 할 거야. 영상 뭐 그런 얘기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해설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2번이 되겠고요. 그 밖에 3, 4, 5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 못 찾겠다 하면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40번입니다. 참여 후기에 대한 일부네요. A에서 C가 나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학생일이 구입한 물품 배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C에 체험하지 못해 속상했다는 반응을 통해서 나에서 행사 물품 준비 과정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제시되었다. 맞습니까? 뭐가 틀렸어? 부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이 틀린 거죠. 속상하긴 했습니까? 네. 속상하긴 했죠. 2번은요. 별들의 밝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별들의 밝기 차이도 카드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내용 되어 있지 않았나? B요? 학생 2. 아, 네. 그렇죠. 그럼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해설 내용 선정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제시되었다. 긍정적인 인식은 관련되어 있지 않죠. 네, 3번 봅시다. 학생 2가 해성 관측 기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C에 놀라웠다라는 반응을 통해서
놀라웠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까? 음, C에 C에 아 있어요. 놀라웠어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라는 게 놀라웠어요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나에서 전시 주제의 변경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드러나 있다. 그게 없어요. 부정적인 인식은 없죠. 전시 주제 변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없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학생 3이 역사 신문 형식 활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A의 현장감 있다라는 반응을 통해서 나에서 전시물 형식 선택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제시되었다. 음, A의 생생하게 느껴졌다 했습니까? 네. 그쵸. 혜성 관측 기록에 대한 역사 신문으로 알려주어서 현재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는 맞지만 나에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이 없겠죠. 형식 선택에 대한. 어, 그 다음에 5번 학생 3이 별자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B의 이해가 잘 되었다는 반응을 통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B에? 있죠. 있죠. B가 뭐 견유 직녀된 이야기, 별에 대한 이야기인 거 알게 되어 재밌었고요. 조선시대 별자리의 차이점 설명해 주니까 쉽게 이해되었어요 라고 나와 있고요. 나에서는 설명 방식 선택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제시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야? 나에서 긍정적인 인식.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관측 장비가 부족했던 시절에 이토록 상세한 기록을 남긴 것에 놀러와는 관람객의 반응을 보니 조선 천문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관측 기록을 전시 주제로 다루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기다려봐. 세 번째 문단 이거죠. 세 번째 문단에 아이들은 옛 이야기 속 견우직녀가 별 이름이라는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서양 별자리와 대조의 설명을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어서 함께 이야기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길 잘했다. 설명 방식 선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 드러나 있었고요. 41번입니다. 나의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4번이죠. 42번이야. 42번. A가 원래 이 글이었다라는 거야. 원래 이 글이었는데 바뀐 모습이 A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적용된 거 골라봅시다. 1번. 내용 삭제했습니까? 아니요. 원래도 없었어. 내년 축제 참여 의향에 대한 내용은 원래도 없었기 때문에 삭제한 게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 삭제가 되지 않았네요. 내년 축제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가 있었고 A에서도 내년 축제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가 있네요. 삭제가 안 돼서 적절하지 않은 거겠네요. 그다음에 2번.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측객사 도우미의 참여 조건을 참여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원래도 없었습니다. 얘는. 그다음에 3. 학생 3의 의견 반영해서 관측 행사에서 본 별똥별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 아니요. 구체화 안 했습니까? 잠깐만. 초고에서 보면 별똥별도 볼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A 보면 관측에서 까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의 반짝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구체화했죠? 이거에서 A를 그치. 초고가 처음 쓴 글이고 요걸 고친 게 A인 거야. A를 고친 게 얘가 아니고. 그치? 그거만 안 헷갈리면. 그러면 3번은 적절하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내용 추가 없었고요. 4번에.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소감 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더하고 빼고는 없었어. 그냥 뭔가 감상평을 좀 더 구체화한 것뿐이지 그냥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글쓰기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 글쓰기? 4번. 아니. 자, 4번 같은 경우 보면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한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되겠어. 2번. 2번이죠, 2번. 그치? 그러니까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처음, 중간, 마지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방안을 이게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은 나와 있지만 그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2번이 되겠고요. 44번은 몇 번 하셨습니까? 이거 작문인데 4번 4번이죠, 4번. 왜? 4번에만 뭐가 들어가 있어? 공간제 뭐 공간 재주성도 있긴 한데 다수의 학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들어있는 게 4번밖에 없어. 그치? 나중에 뭐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활력 있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4번이 되겠고 45번은요? 그래프 읽는 거 안 어려웠나? 1번 기억-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가장 선호한다는 내용을 마련을 하고요. 이건 괜찮습니까? 네. 기억-1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를 3문단에 추가해서 소집단 체육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겠죠. 소집단 제일 좋아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 뒷받침하는 거니까. 2번 기억-1을 이를 활용해서 시간 부족보다 공간 부족인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배나 많다는 내용을 마련을 하고요. 이를 1문단에 추가해서 건의문의 작성 이유를 뒷받침한다. 맞습니까? 네. 네, 가능하겠네요. 3번 디귿을 활용한 디귿이 무슨 내용이었어? 청소년기 신체 관리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신체 관리 운동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유익하다는 내용을 마련을 하고요. 정신 내용 있었습니까? 전문가 인터뷰에 있었죠. 이를 긍정적 정서 그치 정서 그렇지. 그래서 이를 5번째 문단에 추가해서 개별 체육 활동이 건강해주는 이점을 보강한다. 맞습니까? 네. 네 맞겠고요. 4번 봅시다. 기억-1과 니은을 활용하여 니은이 무슨 내용이야? 제조성에서 만족이 그치 만족감 높은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희망을 반영해 체육 공간을 조성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더 다양해진다라는 내용을 마련을 하고요. 이를 2번째 문단에 추가해 특색 있는 체육 공간의 조성을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봤을 때 기억-1의 내용이 뭐야? 선호하는 체육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기억-1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니은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을 해서 체육 공간을 재구성을 했더니 특히 뭐를 할 수 있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자료는 다양한 특색 있는 다양한 체육 공간의 조성의 필요성을 마련을 하는 건가? 아니요. 얘 같은 경우에 더 다양해진다라기보다는 그냥 공간이 필요하다. 뭐 춤출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운동을 할 공간이 필요하다까지는 되겠지만 다양해진다까지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요 니은 자료까지는. 그걸 뒷받침하기 어렵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도 적절을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5번 봅시다. 다시 엄매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을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뭐야? 품사 통용에 관련 내용이었죠? 품사 통용. 그리고 본동사, 보조동사 이런 내용이었네요. 품사 통용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생겼어. 의문이 똑같아. 근데 다른 품사를 쓰여야 품사 통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 의 그저께와 그저께 본달은 매우 밝았다.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맞습니까? 자, 앞에서 쓰인 그저께는 뭐야? 품사요? 뭐랑 결합했지 지금 뒤에? 가. 가가 뭐지 품사가? 조사지 조사. 그래서 그 품사 구별하는 문제 나오면 조사랑 결합된 애들은 대부분 명사야. 체연이야 체연. 조사는 주로 체연 뒤에 붙어서 체연 뒤에 붙어서 띄어쓰지 않기 때문에 주로 조사 붙은 애들은 체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그저께는 뭐야? 주. 그 시간 시간 부사어지, 부사어지, 부사어. 부사란 말이야, 부사. 그치? 품사가 서로 같은 게 아니라 다르겠고요. 자, 그럼 2번은요?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은 뭐야? 으로 뒤에 붙었으니까 으로 붙었으니까 음, 명사죠. 으로 부사격 조사죠. 그 다음에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맞습니까?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뭐야? 부사. 부사죠, 부사. 서로 다르고요. 3번. 첫눈이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는 뭐야? 부사. 부사.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의 세계적은 뭐야? 부사. 세계적을 지금 못 꾸며줘? 명성을. 명성 꾸며주는 거지. 명성, 명성. 근데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지? 주로 용언 수식하고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수식하는 거죠. 그럼 명사라는 것은 체언이라는 건데, 명성이라는 것은 체언이라는 건데 조사랑 결합을 했으니까 체언 수식해주는 애는 누구야? 체언 앞에서 체언 수식 누구야? 관형사죠, 관형사. 같은 게 아니라 다르게 되겠고요. 만 체언 앞에서 체언 수식해준다. 그럼 대부분 관형사거나 아니면 관형사를 포함한 관형어거나가 되겠죠. 4번 봅시다. 여기는 그저께 낮만큼 더웠다. 그저께 여기 뭐야? 이 그저께는 얘 같은 경우는 명사죠. 왜냐하면 사실 뭐가 생략된 거냐면 그저께에 조사 생략된 거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저께는 얘가 부사가 되겠죠. 뒤에 나오는 부사는 그러니까 명사 부사니까 얘는 다른 거니까 적절한 게 되겠고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위에 있었던 거야. 그저께랑 세계적 요 내용이. 36번 봅시다. 적절한 것입니다. 뭐야? 둘 이상의 세임을 보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립명사, 의존명사, 그리고 본동사, 보조동사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립명사, 의존명사는 어떻게 판단해?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자립명사, 의존명사는? 앞에 일단 자립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홀로 쓸 수 있는 애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홀로 혼자 나와도 돼. 근데 의존명사는 홀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뭐랑 붙어서 나오는 거야? 명 앞에 관형사. 관형사를 포함한 관형어. 문장 성분의 체언을 수식하는 애가 꼭 있어야지만 뒤에 의존명사가 같이 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없이 얘 혼자 못 나와. 그 다음에 본동사, 보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지? 예를 들어서 나는 빵을 다 먹어버렸다. 자, 그럼 요 서술을 보시면 사실 용언이 두 개잖아. 먹다랑 버리다잖아. 이렇게 두 가지 서술어가 묶여서 하나의 서술어로 쓰였을 때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본 용언이고요. 이 뭐냐면 문장에서 전체적인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애다라는 거야. 그치? 무조건 앞에 있는 애가 무조건 본이고요. 뒤에 있는 애는 본일 수도 있고 보조일 수도 있어.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 얘가 본인지 보조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사이에 아서 어서를 넣어봐. 아서 어서 연결어미.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나는 빵을 다 먹어서 버렸다. 맞아? 네. 먹어서 버린 거야? 아니요. 이미 먹어버렸다 이 그냥 완료 뜻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 버렸다? 저쪽에 문장 말 안 되는데?
그럼 뒤에 있는 애가 보조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똑같이 빵을 사 먹었다. 요런 거 보시면 얘도 사이에 아서 어서를 넣어봐. 나는 빵을 사서 먹었다. 말 돼? 말 되죠? 그럼 얘는 당연히 본용어일 거고 앞에 있는 애니까. 그럼 얘도 본용어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용어에는 본 형용사, 본 동사가 있고요. 보조 용어에도 마찬가지로 보조 형용사, 보조 동사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이랑 똑같아. 우리 동사 형용사 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번째로 뭐 붙여보고 고 는다, 니은다. 예쁜다 안 되고 먹는다는 된다. 그 다음에 뭐만 들어본다? 명령이나 청유문 안 들어본다. 명령은 뭐뭐 해라, 알아. 얘는 뭐뭐 하자. 이렇게 뜻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 보고 봅시다. 자, 1번 보시면 마당은 기억에 해당하고요. 기억에 해당합니까? 맞죠? 자립명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당하는 거야? 우리 집 앞에 마당 얘기할 때 자립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당은 뭐야? 급한 마당에. 급한 마당에. 바쁜. 뭔가 그런 순간 그런 의미를 하는 의존 명사인 거죠. 얘기하는 급한 빼고는 얘가 못 나오잖아. 나는 마당에 이렇게 안 되잖아. 그 앞에 마당이 아닌 이상. 그래서 얘도 적절. 잠깐만. 둘 이상의 쓰임이 보인다? 그렇죠. 마당은 가능하겠고요. 그 1번은 뭐가 틀린 거야? A에서는 자립이 아니라 의존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일단 2번 약간은 기억에 해당되고 나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앞에 나오는 약간은 뭘까? 잠깐. 조사를 괴롭혔으니까 아. 명사겠죠. 명사. 그래서 B에서는 자립명사로 활용이 되었다. 잠깐만. 기억에 해당하고 B에서는 자립명사로 해당이 되었다. 근데 약간은 기억에 해당합니까? 얘 같은 경우가 B랑 D를 보면 둘 다 약간이 있잖아. B의 약간은 명사로 쓰인 거고 D의 약간은 부사로 쓰인 거지. 근데 B의 약간은 자립명사로 쓰인 거지. 그럼 얘가 의존명사로 쓰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확인? 그 다음에 3번 바퀴 기억에 해당됩니까? 해당되죠. 자립일 때는 차 바퀴, 자동차 바퀴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존일 때는 너 몇 바퀴 돌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해당하겠죠. 그러면 C에서는 의존이야? 의존 명사로 확인되겠죠. 왜냐 앞에 뭐가 있어? 7이라는 관형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뭐가 틀렸어? 뒤에 보시면 산 꼭대기에 구름이 약간 껴가지고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 가지고는 본일까 보조일까? 보조. 보조지. 왜?
산 꼭대기에 구름이 약간 껴서 가지는 거야? 아니지. 보조야, 보조. 그래서 본이 아니라 보조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버렸다는 그 이해. 나는 모임을 가지고 난 후 아주 급히 집으로 와버렸다. 얘도 보조. 얘도 보조겠지. 와서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보조니까 챙기시면 되겠네요. 네, 37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거는 배웠다 우리 그치? 여기서 시험 안 본 사람 없어. 이렇게 다 봤어 중간고사 때. 자 그럼 봅시다. A는 기억이 적용돼야 되는데 니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표준 발음 보니까 표준 발음이 맞는 발음인 거야. 인류가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뭐 일어난 거지? 인류가 유마 일어난 거지. 리을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니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인류가라고 있는 건 리을의 비음아 같은 경우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잘못 바뀐 거다. 그 다음에 2번 B는 니은이 적용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는데 기억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유음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C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코끝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뭐가 일어난 거야? 국외음아 일어난 거죠. 국외음아. 네. 이런 걸 풀려면 얘들아 국외음아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드트가 어. 이나 반모음이 만나서 지치는. 오! 오! 아직까지 기억해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D는 리을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뭐야 이거? 리을이 적용될 때는 언제 적용돼야 돼? 얘 어떻게 읽어야 돼 원래는? 얘가 들려 뒤에 나온 애가 모음을 시작했죠. 형식 형태 소지. 네. 그러면 앞에 음절의 끝소리치기 먼저 일어나 아니면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 그래서 들려클이 맞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얘가 뜻이 있는 애였으면은 음절의 끝소리치기 적용된 다음에 넘어갔을 거야. 그치? 을이 조사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적용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째끼시면 되겠고 4번.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미음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능하겠죠? 니은 첨가 언제 일어났는지 기억나? 니은청가? 복합 어을 때. 앞에 말이 받침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뒤에 말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끝나고 시작했을 때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봄, 여름이죠? 그래서 앞에 말이 받침 있게 끝났고요. 봄, 미음으로 끝났고요. 뒤에 여름 뜰 있죠? 그 다음에 여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봄, 여름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째끼는 거고 39번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 몇 번입니까? 이거 안긴 문장이에요.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이거 뭐 보고 찾는 거였게? 근데 병문장 배웠을 때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배웠잖아. 네. 그 중에서도 안긴 문장이 5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지? 명사절, 관용절, 그렇지, 관형절, 부사절, 부사절, 그리고 인용절, 서술절. 요 5가지가 안길 수 있는 애들이었잖아. 그랬을 때 명사절은 뭘 보고 찾지? 명사형 어미인 기 요거 보고 찾는 거였고요. 그렇죠? 관형절은요. 는, 전 우리 시제할 때 배웠었던 관형사형 어미 보고 찾는 거고요. 부사절은 이, 개, 도로, 듯이 부사형 어미 보고 찾는 거고요. 인용절은 뭐 보고 찾는 거야? 따옴표 플러스 라고 혹은 우리가 배웠었던 거 따옴표 없이 고 그냥 고 요거 뭐 찾는 거고요.
서술절은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문장 구조를 봐야 돼.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주어, 서술어. 토끼가 앞발이 짧다 같은 경우에,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절은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절이라는 문장이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서술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3 아마 2학기 때 시험 봤을 텐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1번 보시면 뭐야? 안긴절이 한 번만 나타나야 되고 안긴절에는 짧은 부정표현이 나타나야 되고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라는 건 시제가 뭐다? 과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까지 배웠던 거 총 집합입니다. 자, 1번 안긴 거 보이십니까? 아니. 차갑지 않은 할 때 은는을 드는 은 보여? 아. 그렇지. 그럼 뭐가 안긴 거야? 명. 관형절이 안긴 거죠. 관형절. 그치? 은는을 드니까. 그 다음에 짧은 부정표현이 있습니까? 짧은 부정표현이 뭐냐면 안 먹었다의 안, 못했다의 못 이런 거. 부정부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차갑지 않은 이런 건 어떤 거냐면 긴 부정문이야. 아니 하다 등으로 붙은 애들. 하지 않았다는 긴 거고 안 했다는 짧은 거고. 그럼 얘는 짧은 부정문이 아니라 긴 부정문이어서 제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음식만 먹었었다. 얘는 시제는 과거는 맞죠. 2번 봅시다. 뭐가 안겼습니까? 바쁜, 그치, 바쁜, 관형절.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안 끝났다고. 왜 안 끝났다고? 관형절이랑 인용절 둘 다 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제끼시면 되겠고 한 번만 나타나야 되니까. 그다음 3번. 나는 결코 포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안겼습니까? 따옴표 없이 고 보여? 네, 포기하지 않. 그치. 그럼 인용절 안겨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부정표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긴 부정밖에 없죠. 제끼시면 되겠고 4번. 자, 뭐가 안겼을까요? 관용. 그렇지. 버스가 못 올. 제때 못 올. 관형절 보이시죠? 그래서 이 관형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애, 것, 의존명사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짧은 부정 있습니까? 있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제입니까? 아니죠. 현재죠. 현재.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땐 예상한다니까. 니은다는 현재 시제 선언어였죠. 그 다음에 5번. 나는 그가 못 읽은 소설을 이미 다 읽었다. 읽은 은는을 더해 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못 읽었으니까 짧은 부정 보이고요. 읽었다니까 과거 시제네요. 아, 그럼 5번이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0번에 몇 번이야? 아니 40번? 40번에 몇 번 했어? 음. 1번. 나 딴 거 모르겠다. 손. 빨리빨리 진행해보자. 오면은.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네. 41번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했습니까? 다들 3번. 3번 말고 딴 거 한 사람 계셨습니까? 네. 42번에는요. 2번. 나 잘 모르겠다. 네. 괜찮. 괜춘?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 다 불러드릴게요. 442인데 애매한 거 있는 사람. 너 화작은 이럴 때밖에 못해. 맞았어. 맞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쉬읍시다. 쉬었다가 네.
8번이 무슨 문제? 잠깐만. 내가 문제품 알아. 맞아, 1번.